그렇게 문제라 이거야? 내가 지금 뭐 말도 안 되는 걸 어머니한테 이야기하라고 했어? 그런 거야? 저 인간이 하는 말이 이해되시나요? 여러분이 들으시기엔 어떠세요? 저 인간은 저랑 결혼하지 말고 그냥 자기 엄마랑 둘이 살았어야 하는 인간 맞죠? 제가 저 때 했던 생각이 맞는 거죠? 내가 왜 너 때문에 우리 엄마한테 싫은 소리를 해야 하냐고 하는데 참, 내가 이 결혼을 왜 했으며 저딴 놈이 나한테 몇 년을 들러붙어서 빌었다고 내가 그걸 왜 받아줬을까? 약 10여 년간의 제 인생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갔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거지. 너는 시어머니를 그 정도밖에 이해를 못해? 요만큼도 양보하기 싫어? 야, 박지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결혼을 왜 했어 그럼? 그렇게 네 마음대로 그렇게 이기적으로 살 거면 너 혼자 살지 못하러 결혼을 했냐? 야, 결혼은 너 혼자만 사는 게 아니야. 결혼은 가족이야, 가족. 가족을 만드는 거라고. 그런데 네가 지금 하는 짓을 봐봐. 네가 지난 몇 개월간 우리 엄마한테 눈치 준 걸 한번 생각해 보라고. 그리고 나 지금 일 힘들어서 여기저기 돈 벌어 다니는 거 그것도 뻔히 알면서 내 속을 이렇게 박박 긁어야겠냐? 너는 왜 이렇게 사람이 눈치가 없어? 좀 상황을 봐가면서 나 잘났다고 떠들던가. 우와, 내가 너한테 왜 그렇게 빌빌 빌면서 매달렸을까? 나는 네가 이렇게 이기적인 사람인 거 알았으면 너한테 잘못했다고 빌지도 않았어. 나랑 연애했던 박지민은 대체 어디로 가고 이렇게 못된 여자가 나타나냐? 다른 의미로 그놈 역시 저와 결혼한 걸 후회한다는 뉘앙스로 말을 하더군요. 제가 이기적인 사람인 줄 몰랐답니다. 제가 정말 이기적인 사람인가요? 내 옷 말도 없이 잊지 말아라. 화장실에서 담배 피지 마시라. 집안에서 술 먹고 나면 술병은 치워달라. 어머님 친구분들 모시고 오실 때 얘기 좀 해달라. 이런 거 얘기한 게 제가 이기적인 건가요? 대체 누가 이기적이라는 건지, 누가 못돼 먹었다는 건지 저는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놈한테 물었어요. 너 지금 무슨 뜻으로 그 말을 한 거냐고 말입니다. 뭐야 지금? 그래서? 나랑 결혼한 거 후회한다는 거야? 그래? 야, 말을 똑바로 해. 할 거면. 옛날에 내가 어디 갔냐고? 야, 나 이렇게 만든 게 누군데? 내가 처음부터 이랬어? 어머님 우리 집에 오셨을 때 내가 그때 처음부터 이랬냐고? 내가 정말로 처음부터 이렇게 불만이 있었으면 당장 내 머리로 벼락이 떨어져. 됐고, 나는 너랑 우리 둘 사이에 문제 아닌 거로 싸우기 싫어. 그러니까 다음 주 안으로 어머님 모셔다 드려. 알겠어? 내가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도 네가 싫다고 하면 나도 더 무슨 말을 할지 모르겠다. 엄마, 못 모셔다 드려. 엄마 집 팔았어. 형이랑 형수 장사하는데 가게 확장해야 한다고 해서 우리가 모시겠다고 하고 그 집 팔았어. 그 집 팔은 돈은 전부 다 형이랑 형수한테 줘서 이제 아무것도 없어. 아니, 그냥 준 건 아니고 형이랑 형수가 자리 잡히는 대로 달마다 나눠서 엄마한테 갚기로 했어. 돈 다 갚으면 엄마 집 구해서 그때 모시고 나가든가 하면 되잖아. 내가 이렇게까지 다 얘기를 까발려야겠냐? 그냥 좀 조용히 넘어갈 수 있었잖아. 여러분, 저 말 들으셨죠? 이번에도 저한테 말 한마디 없이 그놈은 모든 걸 결정했습니다. 저한테 상의 한마디 없이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기로 결정을 한 것이었죠. 그러면서 저한테 대체 왜 몇 개월만 모시고 살자고 한 거였을까요? 아주버님이라는 인간이나 형님이라는 인간은요? 왜 아무도 저한테 말 한마디 안 해주었던 걸까요? 여러분은 이해가 가시나요? 전날 그 자리에서 저딴 말을 듣는데 저는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굳건하게 들었습니다. 남편이라는 인간한테서 저 따위 말을 듣고 저는 한참 동안 고개를 숙인 채 말없이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자기가 왜 그렇게까지 다 까발려야 하냐 씩씩거리며 화를 내던 그 자식도 제가 한참 동안 말이 없자 점차 제 눈치를 보기 시작했죠. 자기야, 지민아, 갑자기 왜 말이 없어? 화났어? 아니 나는 그게 아니라
아무래도 당신들 심란할 때고 지금 나 일도 정신 없어서 굳이 일일이 다 말하고 싶지 않았어. 괜히 얘기하면 상황만 더 심각해질 것 같기도 하고. 일단은 나 일 마무리되면 그땐 자기한테 이야기하려 했었어. 알잖아. 나 신중한 걸. 괜히 섣불리 얘기해서 상황 악화시키고 싶지 않았어. 그랬어? 상황을 악화시키고 싶지 않았어? 아, 너희 식구들 다 너랑 같은 생각이었나 보네? 상황 악화시키고 싶지 않아서 너나 네 형이나 네 형수나 네 엄마나 나 하나 두고 꼭 입 다물고서 사람 바보 만들었구나? 니들 식구들 말대로 상황 악화시키고 싶지 않아서? 내가 그것도 모르고 괜히 가만히 있는 사람 들쑤셔서 상황을 악화시켰네? 맞지? 내가 잘못한 거지? 아니, 또 왜 말을 그렇게 극단적으로 해? 내가 그런 뜻으로 얘기한 게 아니잖아. 아이, 그래. 내가 아까까지는 감정이 좀 격해져서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겹쳐서 너한테 말 심하게 했어. 미안해. 일단은 형이랑 형수가 돈 다 갚을 때까지만 우리가 모시고 살자. 그래, 그래야지. 모시고 살아야지. 네가 너희 엄마 모시고 살아. 나는 내 집에서 살게. 나가서 너희 엄마 모시고 잘 살아. 너희 형이랑 형수가 돈 갚는다고 했다면서. 그러면 언젠가는 돈 갚겠지. 안 그래? 몇 억을 얼마 만에 갚을지는 모르겠다만. 니들 가족끼리는 그런 거 다 이해하고 기다려줄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너희 엄마 모시고 잘 살아봐. 나는 더 이상 너랑 못 살겠다. 우리 이혼하자. 네 말대로 내가 옛날에 내가 아니라서 너는 네가 네 멋대로 통보하는 거, 네가 일 저질러 놓고 네가 피해자인 척하는 거 나는 못 보겠으니까, 나는 그 꼴 못 보겠으니까 나랑 이혼해주라. 제발 좀 나가서 네 멋대로 하고 살아. 알겠어? 당장 나가. 나 지금 진심으로 하는 말이야. 절대 후회 안 하니까 당장 나가. 야, 박지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너 말 실수한 거 알지? 말 실수? 절대 아니지. 나 지금 너무 이성적이고 너무 멀쩡하거든? 내가 한 말? 절대 후회 안 해. 그러니까 나가. 이혼해. 내가 너랑 이혼 도장 찍어야 내가 죽는 그날까지 후회 안 하고 살 것 같으니까 이혼해. 당장 나가. 박지민, 지민아, 야! 저는 온 힘을 다해 소리를 질렀고 온 힘을 다해 그놈과 그놈 엄마를 저희 집에서 내쫓았습니다. 이번에도 그놈은 연애 시절 그랬던 것처럼 잘못했다며 울고불고 매달렸어요. 시어머니라는 여자는 가족끼리 왜 그러냐는 말을 해댔고요. 아주 징글징글하지 않습니까?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면 그건 실수가 아니에요. 알면서도 계속하는 건 고의죠. 그런 인간이랑 더 살 수 없지 않겠어요? 그렇게 저는 그놈과 그놈 엄마를 제 집에서 쫓아내고 제 인생을 되찾았습니다. 2번 다시 그런 실수를 제 인생에서 하지 않을 거예요. 절대로 그런 말 같지도 않은 인간들 때문에 제 일생을 망치지 않을 것입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가 끝입니다. 이야기하면서 우라가 또 한 번 치밀어 올라 청심환도 먹었네요. 하지만 지금 제 삶은 누구보다도 멋지기에 괜찮습니다. 자, 그럼 저는 이제 글을 마칠게요.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저는 결혼 2년차에 이혼한 돌싱이자 직장인입니다. 저는 연애 기간이 짧았고 이혼도 빠르게 했어요. 성질이 급한 편이라 그런가 결정이 빠른 편입니다. 저 같은 성격은 실수를 많이 하는 단점이 있는데요. 아니다 싶으면 빨리 포기하고 돌아서는 편이기도 합니다. 인생 살아가면서 짧은 기간 안에 저처럼 결혼과 이혼이라는 중대사를 폭풍처럼 겪는 분이 과연 있을까 싶었는데 살다 보니까 생각보다 저 같은 분이 꽤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짧고 강렬했던 결혼과 이혼의 경험을 공유해볼까 합니다. 혹시 시댁과 같이 사는 며느리분들 계실까요? 요즘에는 시부모님 모시고 사는 게 흔한 일은 아니죠. 정말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게 아니면 시댁과 합가해 살라고 했을 때
결혼하겠다는 여자들 아마 없을 겁니다. 부부가 둘이서 잘 살고 있다가도 시댁과 합가 얘기가 나오면 이혼말 나오는 게 요즘 세상이니까요. 그런데 저 결혼할 때 아주버님이 시어머니를 모시고 같이 산다고 하길래 참 대단하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전 남편도 저한테 자기 형수 대단하다며 치켜세웠던 적이 가끔 있었어요. 내가 생각해도 우리 형수는 참 대단해. 우리 형 사업한답시고 몇 번을 털어먹었는데 그거 다 참고 서포트 해주더라. 솔직히 내가 여자라면 이혼하고도 남을 건데 말이야. 우리 형수야말로 조강지처의 전형이지. 요즘 시부모 모시고 살겠다는 여자들 없잖아. 그렇게 말할 때 저는 의문이 들었어요. 과연 남편의 형수는 그리 사는 걸 원한 걸까 하고요. 모르는 소리 하지 마. 자기가 겪어보지 않으면 그 사정은 모르는 거야. 주어진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는 걸 수도 있잖아. 애도 있으니까 쉽게 결혼 생활을 정리하기도 어려울 거고. 대단한 건 맞지만 원해서 사는 건 아닌 것 같아. 물론 어디까지나 내 생각이긴 하지만 말이야. 결혼하면 시어른 모신다는 건 어느 정도 염두에 두고 살아야 하는 거 아니야? 장남은 당연히 부모 봉양하는 부담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형수도 받아들이는 거 아니겠어? 우리 집은 자식이 셋이니 나중에 돌아가며 모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전 남편이 이렇게 말했던 기억이 나네요. 어찌 보면 그때 남편이 했던 말이 미래에 일어날 사건의 복선이었습니다. 남편의 마인드를 처음부터 알아보진 못한 건 물론 제 탓이긴 합니다. 그 당시 남편이 말하기를 형 결혼할 때는 시부모님이 힘들게 집을 마련해 주셨다고 해요. 원래는 아주버님도 어머니가 마련해준 집에서 첫 살림을 시작했는데 사업하다가 집을 날려먹고 시부모님 댁으로 들어가 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집을 날려먹었으니 부모님과 합가에 신세지고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해는 갔습니다. 남편은 3남매 중 차남이에요. 위로는 6살 많은 아주버님이 계시고 시누이는 저와 동갑입니다. 시부모님은 돈이 많거나 자식을 도와주실 만큼 여유가 있는 분은 아니고 갖고 있는 것 대출 조금 남은 20년 된 구축 아파트 달랑 하나입니다. 아주버님 내외도 당분간 시부모님과 같이 살다가 사업이 잘 되면 분가하기로 했는데 살다 보니 여의치가 않았던 모양입니다. 어쨌든 저는 전 남편과 2년 남짓 연애하면서 당연히 결혼하면 시부모님을 모시는 문제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결혼할 때 도움받은 게 없었어요. 저희 부부는 혼수나 예당 같은 거 안 하고 그 돈으로 대출 껴서 아파트 전세를 얻었거든요. 시댁 형편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다고 생각했고 분명 결혼 전에는 우리 부부에게 크게 부담되는 일은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결혼해서 보니 남편이 조강지처라는 둥, 세기의 며느리라는 둥 칭송하는 형님의 실제 모습은 그리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같이 사는데도 시어머니와의 사이가 좋지도 않아 보였고요. 형님은 결혼 8년 차에 초등학교 1학년 아들 하나가 있어요. 세 식구가 같이 시부모님 집에 산 지 3년째임에도 형님은 제 눈에 겉도는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특히 어머니를 보고 놀랐던 점은 저희 부부가 있는 데서도 대놓고 형님을 면박주거나 민망한 말을 한 적이 많다는 거였습니다. 어머니는 형님을 그리 달가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머니는 말을 하실 때 뇌에서 말을 거르지 않으시는 분이라 저도 깜짝 놀랄 때가 많았습니다. 한 번은 어머니 댁에 다 같이 모인 자리에서 막내 시누이 결혼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화제가 혼수 얘기로 옮겨가더니 난데없이 형님 얘기를 하는 겁니다. 큰애 결혼할 때 내가 집을 해줬는데 혼수를 얼마나 초라하게 해왔는지 모른다. 집을 해주면 뭐하니? 내가 그때 얼마나 속상한지. 내가 집 해준 거 다른 사람 같았으면 벌써 더 풀리고도 남았을 건데 우리 아들이 재수없는 마누라 만나는 바람에 있는 재산까지 날려먹고 이러고 사니 내가 아주 볼 때마다 속이 뒤집어지는구나. 저는 뭐라 할 말이 없어 그냥 못 들은 척하고 있었는데 시누이는 거기다가 또 맞장구를 치며 자기 엄마 편을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엄마는 못하러 빚까지 내가며 오빠 집을 무리하게 해줘요? 둘째 오빠는 자기가 다 알아서 하는데 그럴 필요 없다니까. 부모가 해준 거 지키지도 못하고 다 털어먹었잖아요. 그렇다고 형님도 고분고분 듣고만 있는 성격은 아니어서 꼭 따지고 듭니다. 어머니, 말은 똑바로 하셔야죠.
집 날린 게 어째서 저 때문이에요? 남편이 사업한답시고 대출 다 뽑아먹은 걸 왜 제가 쓴 것처럼 말하시냐고요? 저 어머니가 해준 집으로 덕본 거 하나도 없어요. 다 아시면서 왜 사람 앞에 두고 그런 식으로 말씀하세요? 거기서 그만두면 참 좋으련만 어머니는 거기다 대고 꼭 인신공격까지 하십니다. 우리 아들이 잘해보려고 얼마나 애를 썼니? 다른 사람들 봐라. 잘난 처갓집 덕 보면서 떵떵거리고 사는 사람도 많아. 너는 일도 안 하고 집에 들어앉아 내 아들이 벌어다 주는 돈만 쓰면 살았잖니. 근데 뭐? 우리 아들이 털어먹어? 내가 해준 집인데 뭐가 문제냐? 결혼할 때 혼수를 적게 해왔니? 거짓말을 잘한 씀씀이가 크니?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아랫동서인 제가 있음에도 서슴없이 막말하시는 거 보고 놀란 적 많았습니다. 형님은 어머니가 그러실 때마다 때로는 말대꾸도 하고 때로는 가만히 있기도 하셨어요. 하지만 저라면 이혼을 고려할 정도로 기분이 나빴을 겁니다. 그래서 말은 안 해도 형님 입장은 이해하고 있었어요. 시어머니도 제 편은 아니셨고 저만 보면 뉘집 며느리는 어느 좋은 대학 나와서 얼마를 벌고 능력이 있는지 아냐며 저를 무시하셨어요. 시어머니께 서운한 건 많았지만 우리나라 보편적인 시어머니라고 생각하고 넘겼었고요. 뿐만 아니라 아주버님 역시 형님하고 사이가 안 좋아 보였습니다. 가족 모임이 있으면 거의 서로 말을 안 하세요. 가만 보니 육아도 형님 혼자 거의 도맡아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형님도 아주버님에게 불만이 많으셨겠죠. 형님 입장에서는 어쨌든 결혼할 때 신혼집 남편이 털어먹고 시댁에서 아이까지 데리고 더부살이하는 입장이니까요. 게다가 며느리 사랑은 시아버지라는 말은 저희 시댁에 해당하는 말은 아니었습니다. 보통은 시어머니가 고약하면 시아버지는 말리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시아버지는 그 집안에서 그냥 종이 호랑이 같은 분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못되게 말을 해도 아무런 제재를 안 하세요. 기가 막힌 건 본인 밥상이랑 먹을거리에만 오로지 신경을 쓰십니다. 삼식이 아시죠? 하루 삼시세끼를 꼬박 챙겨받아야 하는 양반입니다. 노인네 밥상 차려주는 것 때문에 형님은 일을 다니면서도 주말까지 늦잠 한번 자본 적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뭐 얼마나 대단한 진수성찬을 차린다고 새벽마다 형님이 자는 방문을 두드리면서 아버지 밥상 차리라고 키운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형님에게 들은 얘기지만 말로만 들어도 너무 싫었습니다. 형님 성격도 보통이 아닌 분으로 보였는데 그런 걸 견디고 사시더군요. 저는 시댁 집안이 그런지 모르고 결혼했는데 그런 상황을 옆에서 직관하려니 좀 답답하더라고요. 그렇다고 형님과 제가 친밀하게 지내지는 않았어요. 형님은 볼 때마다 늘 화가 나 계셨습니다. 그 스트레스를 이해했기 때문에 가급적 가족 행사가 있을 때는 저희가 장을 본다거나 돈 드릴 일이 있으면 더 많이 쓰려고 했습니다. 한 번은 지나가는 말로 형님이 저한테 이런 적이 있었어요. 동서는 내가 이 집에서 왜 버티고 사는 것 같아? 다 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러고 사는 거야. 지난번에 어머니가 나한테 막말하는 거 봤지? 사실 어머니가 모르는 게 하나 있는데 우리 남편 예전에 여자분들도 있었어. 나한테 두 손 두 발 다 들고 싹싹 빌길래 한 번은 넘어가 준 거거든? 근데 나도 이제는 모르겠다, 동서.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건지. 이제는 동서 앞에서 창피하지도 않다. 동서도 속으로 많이 욕했지? 아, 형님. 저야 들어도 못 들은 척 하니까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그나저나 형님이 어머니랑 같이 살면서 너무 스트레스 받으시는 것 같아요. 그럴 바에는 빚을 내서라도 나가서 따로 사는 게 낫지 않겠어요? 나갈 상황이면 벌써 나갔지. 지금 남편 사업하는 거 어머니 집 담보 잡힌 거 알아? 이거 서방님이 알면 난리 나겠다. 코로나 때문에 가뜩이나 어려운데 하필 그때 시작해서는 지금 망하기 일보 직전인데 대출로 버티는 거야. 동서는 알고 있어. 나는 문제 터지면 바로 그 인간이랑 이혼할 거야. 네? 어머니 집을 또 담보 잡히셨다고요? 그러다가 지금 넘어가면 어쩌려고요? 아주버님도 참... 형님이 너무 힘드시겠어요. 생활비는 갖다 주시는 거예요? 생활비가 뭐니? 매달 가게 월세 대출 상환하느라 마이너스야. 내가 아르바이트 하는 걸로 먹고 사는 거야. 어머니는 그런 건 알지도 못하면서 왜 나를 못된 마누라로 만드는 건지 모르겠다.
지금 같아서는 당장이라도 다 때려치우고 이혼하고 싶어. 그래도 내 새끼 때문에 참는 거야. 저는 형님에게 차마 이혼하라는 말도 그냥 참고 살라는 말도 할 수가 없었네요. 그저 형님 신세한타를 들어드릴 수밖에요. 솔직한 말로 형님이 이혼하면 부담이 우리에게 올까봐 조금 걱정이 되기도 했고요. 못난 생각이라 해도 현실이 그러니까요. 그래도 같은 여자로서 형님이 너무 안 된 마음이 들더라고요. 형님, 너무 힘드시면 저한테 털어놓으시고 마음 푸세요. 제가 큰 도움 못 돼서 죄송하네요. 그래. 나는 그래도 결혼할 때 집은 시댁에서 해줬으니까 할 말이 없네. 다 날려먹어서 문제지만 말이야. 동서는 결혼할 때 아무 도움도 못 받았다며? 그래도 참 대단해. 둘이 야무지게 벌어서 사는 거 보면. 야무지긴요. 모르는 소리 마세요, 형님. 저희도 너무 힘들어요. 매달 어머니 생활비에 대출 상환에. 쉽지가 않네요. 당장은 애도 못 낳을 것 같아서 미뤘어요. 그래. 돈 없을 때는 절대 아이 낳지 마. 애만 불쌍하다. 나도 원래 하나만 낳고 말 생각은 아니었거든. 근데 우리 형편에 둘 이상은 안 되겠더라. 동서 그거 알아? 나 원래 둘째 가졌었어. 근데 시아버지가 나중에 부모 봉양하려면 둘도 많다고 둘 이상은 절대 안 된다고 노래를 부르시더라. 근데 참 희한한 게 집에서 환영 못 받는 걸 애도 아는지 둘째는 임신 초반에 유산했어. 형님 말 듣고 정말 놀랐습니다. 부모 봉양해야 하니 아이 둘 이상 낳지 말라고 했다는 건 경악스럽더군요. 그것도 시아버지가 며느리에게 할 소리랍니까? 어쩜 까면 갈수록 이 집안은 내가 아는 것과 너무 다르다 싶어 소름이 끼쳤습니다. 형님은 저에게 처음 속을 털어놓은 후로 종종 힘든 일이 있을 때는 전화를 해서 하소연을 하기도 했습니다. 내용이야 뭐 늘 비슷했어요. 어머니가 구박하신 얘기와 아주버님과 불화 얘기 등등이요. 형님 얘기를 들으면서 느낀 게 뭐냐면요. 사람이 좋아서 한 결혼 돈 문제야 뭐 그러려니 했었는데 결혼하고 보니 돈 문제로부터 모든 갈등이 일어난다는 걸 깨닫게 되더라고요. 특히 저는 아주버님이 사업을 하면서 또 어머니 집을 담보 잡히고 대출을 받았다는 말에 어쩐지 불안했습니다. 이게 결국 나중에 사달을 내는 원인이 되기도 했고요. 생각했던 것보다 시댁 사정이 안 좋아 보여 걱정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만약 최악의 상황에 시부모님 집이 날아가게 된다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 건지 생각만 해도 아찔했습니다. 어머니 집을 담보 잡혔다는 건 남편도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아 그 사실을 얘기했더니 남편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더라고요. 당신 혹시 아주버님이 어머니 집 담보 대출 한도까지 다 받은 거 알고 있어? 뭐? 형이? 사업 때문에 자금이 필요했나 보네. 아주버님 사업이 잘 되면야 괜찮겠지만 얘기 들어보니 어려운 것 같더라. 형님한테 생활비도 잘 안 갖다 주고 힘들어하는 것 같던데. 저러다 대출 못 갚고 집 넘어가면 어떡해. 해. 한두 푼도 아니고 몇 억이 되는 돈이잖아. 형이 알아서 하겠지. 사업하는 사람들 억대 빚지는 거 일도 아니야. 내 빚도 아니고 형이 진 건데 우리한테 불똥 튈 일 있겠어? 그럴 일이 왜 없어? 당신은 왜 이렇게 아니래? 만약의 경우도 생각하고 있어야지. 아, 일어나지도 않은 일 걱정하지 마. 우리 형 사업하는 사람이라 알아서 잘할 거야. 남편은 불안하지도 않은지 제가 걱정하는 걸 예민하다고 하고는 신경도 안 쓰더라고요. 불안한 예감은 왜 틀리지를 않는 걸까요? 저는 그 후 형님과 아주버님이 위태위태하게 사는 거 지켜보고 있었는데요. 결국 사달이 나고 말았습니다. 나쁜 일은 한 번에 온다고 하던가요? 아마 형님한테는 그때가 지옥의 나날이었을 겁니다. 아주버님은 사업만 신경 쓰기도 모자랄 판에 결국 여자 문제까지 터뜨리더군요. 아주버님이 또 바람을 피웠는지 형님한테 걸리고는 어머니가 있는 집에서 물건까지 집어던지고 크게 싸웠다고 하더라고요. 형님은 아주버님 바람을 알고 나서 거의 매일 밤 제게 연락을 하셔서는 울고불고 이혼하겠다며 난리를 피우셨습니다. 형님, 일단 마음을 좀 추스르고 생각해보세요. 당장 대책도 없이 무작정 나가면 고생이잖아요. 연준이는 무슨 죄예요? 아직 어린데 엄마가 필요하잖아요. 내가 그 자식 또 지랄일 줄 알았어. 어머니는 자기 아들이 그런 잘못을 했는데도 나한테 뭐라는 줄 알아?
남자가 한 번은 실수할 수도 있다고 참으란다. 그래서 두 번째라 그랬어. 그랬더니 이번에 같은 여잔지 다른 여잔지 묻더라. 동서, 나 이런 거지 같은 집구석에서 살아야 하는 거니? 정말 더 이상은 못 참겠다. 형님은 울고불고 집 나가겠다고 난리고, 저는 그런 형님을 나가지 말라고 붙잡고, 제가 속이 다 뒤집어지더라고요. 아주버님이랑 바람난 년은 알고 보니 사업장의 아르바이트생이었다고 해요. 새파랗게 어린 년이랑 놀아난 거죠. 내가 생활비 달라고 할 때는 온갖 짜증을 다 내고 돈 없다던 인간이 그년한테는 아주 많이도 갖다 바쳤더라. 대출금 갚기도 힘들면서 어쩜 그럴 수가 있지? 나 이번에는 못 참겠다. 어머니는 끝까지 아들 편이야. 이 집엔 내 편은 동서뿐인 것 같아. 미안하지만 동서, 나는 이제 이 집 큰 며느리 그만하고 싶다. 사실 저도 이 모든 걸 지켜보는 게 지긋지긋했어요. 아들이 바람을 피웠는데 며느리더러 참으라는 어머니도 짜증났고, 당장 사업이 힘들다면서 여자 문제까지 일으키는 아주버님도 한심했습니다. 게다가 집안의 어른인 시아버지는 형님 내외를 앉혀놓고 아주버님을 혼내기는커녕 우리 집안에 이혼은 없다 이런 대소리만 시전하셨다고 하네요. 그 와중에 시아버지가 형님더러 배고프니 밥 차리라고 했다는군요. 정말 저라면 밥숟가락 집어던졌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집안에 이런 일이 있으면 어머니나 시누이가 중재를 좀 해줘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시누이는 자기 살기 바쁘다며 모르겠다 외면하고, 어머니는 계속 형님만 욕하고요. 아주버님 바람 피운 게 형님 탓은 아니잖아요. 근데 나중에 내가 저런 일을 당해도 어머니는 저러시겠구나 생각이 드니까 정말 오만정이 다 떨어지더라고요. 남편은 이 모든 걸 지켜보면서 형님 내외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뭘 걱정했냐면요. 집안 어수선해서 형수가 우리 부모님 식사도 안 챙기시는 것 같던데 우리 어머님 혼자 힘드시겠어. 우리 어머니 손목이랑 무릎 안 좋으셔서 부엌 살림 힘드신데 당신이 당분간 가서 식사 좀 챙겨드리면 안 될까? 두 분이 거동이 어려운 것도 아니신데 매번 차려주는 밥상만 받으셔야 한대? 어머니는 운동까지 다니시면서 어쩜 며느리를 매사다 부려먹으시려고 하는 거야? 난 형님이랑 달라. 집이 가까운 것도 아닌데 내가 시댁에 맨날 어찌 왔다 갔다 해? 정 걱정되면 당신이 가서 챙겨드려. 당신은 이런 상황에서 그런 걱정을 하고 있니? 당최 당신 집안 사람들은 이해가 안 간다. 솔직히 말하면 형님이 진작에 도망갔어도 하나도 이상할 거 없었어. 나 같으면 진작에 이혼했다. 결혼했으면 당연히 며느리돌이 하는 거고 다들 그렇게 살아. 시부모 봉양하고 식사 챙기는 게 뭐가 어렵다고 그래? 형수는 몇 년을 한 일이야. 당신이라고 못할 게 뭐 있어? 형님은 뭐 좋아서 하신 줄 알아? 다 자식 때문에 참고 사신 거야. 근데 아주버님이 배신한 마당에 시부모 밥 차리고 싶겠냐? 며느리돌이 찾지 말고 자식돌이나 잘해. 자기 부모님 식사 걱정하는 효자가 우리 남편이더라고요. 집안이 어수선한데 그런 걱정하고 있는 남편이 얼마나 짜증이 나던지요. 결국 형님은 아이를 놔주고는 아주버님과 이혼하겠다며 집을 나가버리셨습니다. 형님이 나가고 나니 어찌 되는 줄 아세요? 그야말로 집안 꼴이 엉망이 되었죠. 그동안 형님이 얼마나 많은 역할을 했는지 다들 모르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는 형님이 아이를 놔두고 집을 나가고 나서는 아주버님이 바람난 그 여자를 집에 들이려고 하셨습니다. 알고 보니 아주버님이 바람난 그 아가씨를 새 며느리로 들여 또 부려먹을 생각이셨던 거죠. 그 말 듣고 너무 기가 막혀 남편과도 대화 끝에 말싸움을 심하게 했습니다. 아주버님 바람 피운 그 여자 이 집에 들이면 나 당신 부모 그냥 영 끊고 살래. 내가 나보다 어린 년에다가 가정 파기한 여자를 형님 대접하고 살아야겠어? 절대 못하니까 나한테 혹여나 그 여자 형님 대접 해주라고 바라지 마. 이미 형수는 형이랑 인연이 끝났어. 숨어서 만나느니 차라리 같이 살라는 건데 뭐가 문제인데? 세상에 이혼하고 재혼하는 사람이 우리 형뿐이야? 당신은 뭐가 그렇게 고개라고 잘난 척이야? 아주버님도 그래. 당신은 형이 잘한 일이라고 생각해? 어쩜 아이까지 낳아준 조강주처를 버리고 그럴 수가 있니? 가정 파기한 상간녀를 집안에 들인다니 미쳤구나. 말리지는 않겠지만 얼굴 보고 살 생각 없으니까 가려면 당신이나 가서 형수 대접해줘. 만나보니까 막대 먹은 여자는 아니야.
우리 조카도 키워주고 부모님 봉양도 잘하겠다잖아. 그 전에 형수는 맨날 죽상만 하니 복이 들어오려다가도 굴러나간 거라 생각 안 해? 뭐라고? 그럼 그 여자가 복덩어리다 뭐 그런 거니? 다 참 어이가 없어서. 당신 그러다 정말 천벌받아. 당신 부모랑 아주버님도 마찬가지야. 저는 그 여자가 형님 자리를 꿰차고 들어온다고 해도 절대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같은 여자로서, 며느리로서 그 여자를 받아들이면 저도 언젠가는 남편이 바람을 피워도 묵인해야 하는 일이 생길 것 같은 거예요. 이혼을 불사하더라도 그건 싫었습니다. 저는 남의 가정 파탄내고 들어와 살겠다는 그년도 이해가 안 갔고 그걸 또 좋다고 하는 시부모와 남편도 이해 불가였습니다. 더 기가 막히는 건요. 어머니는 그 여자가 어린 손주 키워주고 부모랑 같이 살겠다고 하니 고맙다고 하셨다네요. 형님은 그렇게 사람 취급 안 해놓고 집에서 쫓겨나듯 내보냈으면서 어쩜 그럴 수가 있나요? 물론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아주버님이죠. 집안을 순식간에 완전 콩가루 집안으로 만들어 왔으니까요. 저도 익명의 공간인 이곳에서 얘기하는 거지 다른 곳에 가서는 차마 말도 못한 겁니다. 하지만 저도 아무리 이 집 식구가 되었다고는 하나 남편에게나 그렇게 말하는 거지 시부모에게는 감나라 대추나라 그런 얘기 못해요. 어쨌든 아주버님 사생활이고 그 집 식구 일이니까요. 못된 짓 하는 사람은 어떻게든 다 돌려받는다는 말이 맞는 게요. 이혼 절차도 안 끝내놓고 한창 신방 차리느라 신이 나 있는 아주버님이 아주 폭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자한테 정신 팔리고 가정을 돌보지 않는 사람이 사업이라고 제대로 하겠어요? 결국 계속 빚잔치 하다가 터져버린 거죠. 그 집에서는 형님이 계셨기에 집안을 지탱한 거였는데 그게 없어지니 하나둘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뒤로는 뭐 뻔했죠. 돈 없는데 남자한테 붙어있을 여자가 있나요? 당장 며느리 노릇하려던 그 여자는 종족을 감추고 사라졌습니다. 새 며느리 드리겠다고 하시던 시부모님은 그 말이 쏙 들어갈 정도로 상황이 나빠졌습니다. 시부모님은 자식들이 주는 생활비로만 생활하셨고 전혀 수입이 없으세요. 그런데 아주버님이 대출을 몇 달째 못 갚고 있으니 그 돈을 어찌 감당하겠어요. 가게 보증금까지 다 빼서 써버리더니 결국은 저희한테까지 돈 얘기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돈줄은 제가 꽉 틀어쥐고 있었어요. 저는 밑빠진 독에 물 붓게 하는 것처럼 절대 아주버님에게 목돈을 빌려드릴 생각 없었습니다. 왜 우리까지 피해를 보고 고통 분담을 해야 하는 건지 모르겠더군요. 저희 부부도 아주버님 때문에 정말 많이 싸웠어요. 이혼 얘기 오간 건 당연했고요. 집에 그런 일이 있으니 남편과의 사이도 좋을 리가 없었죠. 결국 아주버님은 시부모님 집을 급하게 처분하고 겨우 원룸 월세 얻을 보증금만 남기고 본인만 살겠다고 이사 날짜를 정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문제가 뭐겠어요? 시부모님이 갈 곳이 없어진 거죠. 정말 환장할 노릇이었습니다. 저는 혹여 남편이 시부모님을 모시자는 말을 할까봐 온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집 빼야 하는 날짜가 다가오면서 저한테 밑밥을 깔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보, 우리는 아직 애도 없고 방도 이 집에 3개나 있으니까 부모님하고 같이 살아도 불편한 거 없을 것 같지? 대체 그게 무슨 소리야? 어머니 아버지 이사 갈 집 아직 결정 안 한 거야? 어려우면 시누이네라도 가 있으시겠지. 그러지 말고 우리가 모시자. 계속 모시자는 건 아니야. 당분간 형 자리 잡을 때까지만 모시자. 우리만 편하게 살자고 부모님 힘드신 거 외면할 수는 없잖아. 힘든 상황인 건 알지만 저는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 시부모님과 살림을 합칠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게다가 모든 일은 남편 형이 저질렀는데 내가 이런 부담을 떠안아야 하는 것도 억울했어요. 아주버님이 저지른 일을 왜 당신이랑 내가 수습해야 하는 건데? 집 처분해도 어머님 아버님 살 집은 얻어줘야지. 대체 당신 형은 생각이 있는 사람이야? 난 지금 당장 부모님 절대 못 모셔. 그럴 거면 당신이 대출이라도 받아서 부모님 원룸이라도 얻어드려. 당신 정말 이럴 거야? 이 집이 당신 집이야? 어머니는 내 돈도 보탠 내 집이야. 당신이 안 된다고 반대하면 내가 뭐냐 하고 받아들일 것 같아? 남편은 집에 보탠 자기 돈까지 운운하며 언성을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형님이 시부모를 모시며 힘들었던 걸 쭉 지켜봤기 때문에 더욱더 합가하는 걸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난 분명히 말했어.
나는 당신 부모님 같이 살 생각 없으니까 다른 방법 형하고 상의해서 찾아. 안 그러면 이혼 각오해. 이혼? 입간일로 무슨 이혼이야? 내가 그만에 겁이라도 먹을 것 같냐? 다른 집 며느리 있으면 한번 물어봐. 집안에 우환 있는데 당신처럼 이렇게 나무라라 하는 게 맞는지. 남편도 자기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으니 화가 났겠죠. 하지만 제가 양보하면 고생길 펼쳐질 게 뻔한 건데 저에게는 남편과 사느냐 마느냐는 문제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남편과 심하게 싸우고 나서 며칠간 냉정기간을 가지는 동안 서로 한마디 말도 안 했습니다. 돌아가는 걸 지켜보니 남편은 어머니랑도 통화하고 자기 형이랑 통화하면서 방법을 찾느라 고심하는 듯 했습니다. 내 의견은 분명히 전달했으니 다른 방법을 찾겠구나 하고 저도 마음을 놓고 있었어요. 그리고 시부모님 집을 비워줘야 하는 날을 며칠 앞둔 어느 날이었습니다. 주말이라 저도 집에서 쉬고 있는데 그날따라 남편이 본인이 게임방으로 쓰는 서재 방 청소를 열심히 엄청 하더라고요. 책상도 옮기고 뭘 잔뜩 버리고 하길래 무슨 바람이 불어 저러나 하고 모른 척 했습니다. 그리고 집을 나가 반나절이 지났나 봐요. 문을 열고 들어오는 소리에 무심코 소파에 누워있다가 고개를 돌렸는데 정말 기가 막히더군요. 남편과 시부모님이 같이 집에 들어오시는데 캐리어를 잔뜩 끌고 들어오시는 겁니다. 웃긴 건 며느리 눈치 보는 거 전혀 없는 분들이라 들어오시면서 잔소리를 바로 시작하시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저를 보더니 너는 무슨 귀신이라도 본 것처럼 그러고 있니? 우리가 어디 못 올 때라도 왔어? 여기 내 아들 집이다. 그러고 있지 말고 일단 우리 친내 방부터 정리해라. 이러시더군요. 시아버지는 옆에서 한술 더 뜨더군요. 그 며느리 덕을 못 봤으니 둘째 며느리 덕은 좀 보려나? 우리가 안방 쓰면 되는 거냐? 이러시더니 안방 쪽으로 걸어가 문을 확 열어줘 주시더군요. 그러자 남편이 옆에서 이러더라고요. 방은 제가 치워놨어요. 안방은 너무 짐이 많아서요. 나중에 불편하면 치워드릴 테니까 일단은 작은 방에서 지내세요. 이러면서 부모님을 작은 방으로 모시고 가더군요. 너무 기가 막혔죠. 저는 남편을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당신 이게 무슨 짓이야? 나한테 상의도 없이 갑자기 부모님 두 분을 다 모시고 오면 어쩌자는 거야? 이렇게 무작정 밀고 들어오면 내가 어영부영 넘어갈 줄 알았어? 언성 낮춰. 우리 부모님 계시는데 버릇없이 며느리가 뭐하는 짓이냐? 끝까지 자기 부모만 생각하는구나. 당신이 같이 사는 사람은 나라는 거 잊었니? 어지간히 해. 당신 우리 집에 시집온 며느리야. 그럼 며느리 도리로 시부모 모시는 거 당연한 거야. 부모는 장남만 모시라는 법 있어? 나는 우리 형한테 부모 봉양 다 떠넘길 생각 없어. 당신 말은 똑바로 하자. 솔직히 아주버님이 당신 부모 집에 얹혀 살면서 형님만 시모처럼 부려먹은 거잖아. 누가 들으면 당신 형이 시부모님을 엄청 잘 모신 줄 알겠어? 지난번에 내 말은 귓등으로 들은 거야? 남편은 제가 시부모님이 있건 말건 목소리를 높이고 화를 내자 약간 당황한 듯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일단 부모님을 집에 들이면 제가 할 수 없이 받아들일 줄 알았던 모양입니다. 저는 남편 뜻대로 움직여줄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럼 부모님 당장 집은 빼야 하고 형수님 없어서 부모님 식사 챙길 사람도 없는데 어떻게 해? 형수도 몇 년을 한 걸 당신이라고 못할 거 없잖아. 너도 며느리니까 며느리 도리는 해야지. 이 상황에서 끝까지 나 몰라라 할 거야? 당신 어머니는 며느리 쫓아낼 기운은 있으면서 밥하실 기운은 왜 없으시대? 알아서 해드시라고 해. 나는 형님처럼은 못해. 나한테 며느리 도리 찾을 게 아니라 당신이 자식된 도리를 해야지. 차라리 잘 됐네. 당신이나 아주버님이나 며느리한테 효도는 미루고 방관이라 하고 있었잖아. 이번 기회에 너도 부모님한테 효도나 제대로 하지 그래? 내가 이 집에서 나갈 테니까 내가 보탠 돈 똑바로 계산해서 내놔라. 알겠어? 집을 나가버리겠다고 하니 남편 놈은 그제야 어쩔 줄 모르고 이러더군요. 당신 우리 부모님 계신데 계속 이럴 거야? 당신이 집 놔두고 나가긴 어딜 나간다 그래? 당신 머리가 나쁜 거니? 이혼하자는 거야 이 인간아. 내가 보탠 돈 정확히 계산해라. 일주일 내에 내 돈 안 돌려주면 이 집 바로 부동산에 내놔버릴 거니까 그런 줄이나 알아. 저는 남편에게 단호하게 말하고 짐을 급히 싸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이혼하자고 하자 이게 아닌데 하는 얼굴이었습니다. 우리가 싸우는 소리를 들으셨는지
시부모님은 거실로 나와 계시더니 제가 짐 싸는 거 보면서 혀를 차시는 겁니다. 아버지는 못마땅하다는 듯 어디 시부모가 있는데 남편하고 부부싸움을 하는 거냐? 네 친정부모가 그렇게 가르치시던? 옛날 같았으면 어림없었다. 너네 부모 전화번호 대라. 내가 전화해서 딸 교육 어찌한 거냐고 따져 물어야겠다. 이러시는데 정말 사람 질린다는 게 이런 건가 싶었습니다. 분위기 파악 못하고 시어머니도 한마디 거두시더군요. 내 아들 집이니 싫으면 네가 나가는 게 맞지. 나도 너같이 버릇없는 며느리 필요 없어. 어디 시부모 같이 사는 거 싫다고 짐을 싸? 그랬더니 남편이 황급히 부모님 방 안으로 밀어넣고는 저한테 이러더군요. 여보, 일단 오늘은 부모님 주무시게 하고 내일 다시 얘기하자. 어? 당신이 정 싫으면 우리가 다른 곳으로 나가서 살아도 되잖아. 이 집에서 부모님 지내시라고 하면 되겠네.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니? 내 집 놔두고 내가 왜 다른 곳에서 살아? 그럴 거 없어. 나는 내 돈만 챙겨서 당신이랑 이혼하면 그만이야. 새삼 당신 형수님이 참 존경스럽다. 어쩜 저렇게 고역스러운 노인네를 둘이나 모시고 살았대? 당분간 친정에 가 있을 테니까 당신은 부모님 잘 모시고 효도 많이 해. 효도는 자식이 하는 거야. 며느리 통해서 효도할 생각하지 말고 당신 손으로 정성스레 꼭 삼시세끼 다 챙겨들어. 이혼서류 보낼 테니까 도장 찍을 준비나 하고 법원에서 보자. 이혼? 당신 미쳤어? 시부모 같이 살자는 말에 이혼한다는 며느리가 세상에 어디 있어. 그러지 말고 일단 내가 잘못했으니까 짐 풀고 방에서 다시 얘기해보자. 어? 당신이야말로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봐. 이런 식으로 시부모 모시라고 하면 100%다 이혼이야. 정신 차려. 저는 남편에게 마지막 일침을 가하고 집에서 나와버렸습니다. 남편 놈은 현관밖까지 따라 저를 나서다가 어디 마누라 꽁무니를 쫓아가냐는 어머니 호통에 더는 나와서 붙잡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제 차를 가지고 친정으로 와서 부모님께 상황을 설명드리고 이혼하겠다고 했어요. 친정부모님은 자초지종을 들으시고는 한참 고민을 하셨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옛날 분들이시라 만약 저와 같은 상황이었다면 엄마는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았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도 시부모님 성품에 따라 결정하는 거죠. 집 나간 형님이 당하고 산 거 하나하나 말씀드렸더니 친정엄마는 경악스러워 하셨습니다. 어머 얘, 너 그 집 며느리로 살다가는 말라 죽겠다. 네 시부모님 그렇게 안 봤는데 사람을 아주 은근히 말려 죽이는 스타일이구나. 어쩜 겉으로는 세상 사람 좋은 척 하더니 맏며느리를 그렇게 힘들게 했단 말이야? 네 형님이 많이 참고 살았네. 네 아주버님도 진짜 못된 인간이구나. 세상에 본쳐버리고 바람 피우는 것들은 전부 천벌받는 거야. 자식까지 있는 사람이 그런 짓 하고 잘 살 것 같아? 절대 아니지. 다 업보로 돌아오는 거다. 최서방이고 나발이고 너 그 집에서 시들어가는 거 엄마는 볼 생각 없으니까 당장 이혼해. 엄마는 두 말 안 하고 저더러 이혼하라고 하셨고 저도 확실히 이혼을 맘먹고 이혼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그 변호사 만나서 이혼소송 상담도 받았고 협의 이혼할 경우 득실도 따져봤어요. 그리고 일단 남편에게 협의 이혼하자고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당연히 남편은 한 번에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친정에 밤늦게 찾아와 저희 부모님 앞에서 싹싹 빌었고요. 그때 엄마가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자네, 내 딸이랑 이혼이 싫다면 부모님을 집에서 내보내고 연 끊고 살 수 있겠나? 그런데 남편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따로 사는 건 제가 어떻게든 해보겠습니다만 어찌 부모랑 연을 끊고 살겠습니까? 그건 제가 약속드릴 수 없는 거래요. 그럼 두말할 거 없네. 당장 이혼하게. 내 딸은 자네 집안 며느리 오늘부로 사표야. 내 딸이 말라 죽는 꼴 절대 못 보니까 자네 부모랑 연 끊을 생각 아니면 다시는 찾아오지 말게. 저는 남편에게 이혼 서류를 건넸고 그 자리에서 남편의 서명을 전부 받았습니다. 그 인간은 체념했는지 결국 이혼을 받아들이더군요. 효자인데 어쩌겠어요? 아마 그 인간은 자기 부모 봉양할 여자를 골라 다시 재혼해야 할 겁니다. 그런 여자를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요. 우리는 아이도 없었고 혼인기간도 3년이 안 되었기에 이혼이 남들처럼 오래 걸릴 것도 없었습니다. 살던 집은 제가 부동산에 내놔버렸어요. 남편은 자기 부모와 함께 지낼 집을 알아보는 것 같았고요. 다행히 집이 금방 빠져서
저는 이혼 마무리하며 제 몫의 돈과 그동안 모은 돈을 나누고 남편과 깨끗하게 정리했습니다. 소송했으면 위자료도 조금은 챙길 수 있었겠죠? 하지만 소송에서 더 밑바닥을 보느니 빨리 정리하고 싶어 협의 이혼으로 끝냈습니다. 다음 달이면 이혼한 지 딱 1년째네요. 생각보다 이혼이 인생에 큰 리스크는 아니더라고요. 이혼하고 형님과 연락이 닿았는데 아이를 데려와서 둘이 친정 근처에 자리를 잡고 잘 산다고 하더군요. 제가 이혼했다는 소식 전하니까 잘했다고 저보고 똑똑하다면서 웃으시는데 마음이 좀 짠했습니다. 형님이 행복하게 살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 또한 앞으로 씩씩하게 살 거고요. 시부모님이 전부 저런 건 아닐 겁니다. 다 같이 행복하게 사시는 분도 많으니까요. 하지만 며느리를 식모 취급하고 무시하는 시부모를 굳이 참고 모시고 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며느리 도리가 대체 뭐라고요? 다들 본인 행복을 우선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제 사연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며 모두 행복한 나날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주부이자 이제 막 돌진한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남편과 결혼한 지는 2년이 넘었어요. 저는 얼마 전 시댁과 있었던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저는 지금 시댁과 연을 끊고 살고 있어요. 저희 부부는 서울에 삽니다. 시댁은 경기 남부 쪽이고 저희 집과 대략 1시간 반 정도의 거리예요. 시댁에서 자주 오라가라 하지는 않았지만 저희 시댁은 골치 아픈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시누이 때문인데요. 시누이는 시어머니와 함께 살아요. 문제는 시누이에게 어린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남편과 연애할 때는 남편에게 여동생이 있다고만 들었지 아이를 키우고 있다는 말은 못 들었어요. 그런데 시댁에 인사 갔을 때 시누이가 아이 엄마라는 걸 알았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죠. 아가씨는 혹시 일찍 결혼했다가 이혼한 거야? 여자 혼자 아이 키우는 거 힘들 텐데 애 아빠가 아예 아가씨한테만 맡긴 건가 보네? 뭐 그렇지. 워낙 둘 다 어려서 책임질 능력도 안 되고 말이야. 저렇게 애가 어린데 어지간하면 참고 살지 대체 뭐 때문에 이혼한 거래? 글쎄, 나도 자세한 사정은 잘 몰라. 제 질문에 남편은 자꾸 대답을 회피하기만 하고 정확한 얘기를 안 해주길래 더 캐물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결혼하고 나서 알고 보니 시누이가 결혼도 안 하고 사고 쳐서 아이를 낳은 미혼모라는 걸 알았습니다. 결혼하고 나서야 사실을 털어놓는데 당연히 황당했죠. 제가 아이 아빠 행방을 묻자 하는 말이 도망갔다네요. 한마디로 그 아이는 책임감 없는 부모의 불장난으로 태어난 셈입니다. 만약 저였다면 낳을 생각도 못했겠지만 낳을 결심을 한 것만 해도 대단한 일이긴 해요. 그래도 자기가 품은 생명은 어떻게든 책임지려 했다는 거잖아요. 제가 왜 거짓말을 했는지 물어보긴 했어요. 어차피 알게 될 거 솔직하게 말하지 그랬어? 이렇게 알게 되는 게 더 기분 나쁠 거라는 거 몰랐어? 대체 왜 아가씨는 이혼했다고 속인 거야? 이혼했든 미혼모이든 달라질 것도 없잖아. 미정이가 아직 돈을 안 벌잖아. 그게 제일 문제지 뭐. 이제까지 부모님이랑 살면서 생활비 충당하고 나한테 용돈 받으며 살았거든. 돈 문제 얽혀 있어서 당신이 싫어할까봐 솔직히 말 못했어. 미안하다. 그때는 결혼 앞두고 있는데 남편이 제가 알면 부담스러워할까봐 거짓말을 했다는데 어쩌겠습니까? 이미 결혼했고 시누이가 아이 엄마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는 거니까요. 그래도 혼자 아이 낳고 기르는 게 기특하구나 생각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결혼해서 보니까 시누이가 아이를 낳은 게 도대체 무슨 결심으로 낳은 건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이가 어려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엄마로서 최소한의 책임감이 없어 보이는 건 물론 경제적으로 아이와 독립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거에는 관심이 없어 보였습니다. 시누이는 시부모님과 같이 살았는데 갈 때마다 느낀 건 아이를 키우는 게 시누이가 아니라 시어머니 같았습니다. 딱히 안정적인 직장을 나가는 것도 아니면서 아이를 어머니에게 맡겨놓고 본인은 놀러 다니기 바빴어요.
그 당시 갱년기 증상 때문에 몸이 너무 아프셨던 어머니는 아마 본인 몸이 힘드니 만사가 힘드셨던 것 같습니다. 툭하면 남편에게 전화해 힘들다 하소연을 많이 하셨어요. 내가 미정이 2년 때문에 다 늙어서 애를 본다. 이 나이 되면 친구들하고 놀러 다닐 줄만 알았는데 이렇게 개고생을 할 줄은 몰랐어. 내 몸도 힘들어 죽겠는데 애하고 하루 종일 이러고 있으니까 아주 죽겠구나. 그러니까 왜 애는 낳으라고 해서 이 고생을 하세요. 지들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알아서 했어야지. 내가 그랬잖아요. 엄마만 힘들 거라고. 생긴 애를 못 지우겠다는데 어쩌겠니? 아유, 이 나이에 내가 팔자에도 없는 육아를 다시 하네. 혹시 니처 시간 되면 나랑 교대 좀 해줄 수 없니? 이번 주말에 인연이 스키장을 간다는데 내가 또 꼬박 이틀을 애봐야 할 거 생각하니 가슴이 아주 답답하다. 제가 와이프한테 말해볼게요. 엄마도 계속 걔 사정 봐주지 말고 알아서 하라고 하세요. 그래야 엄마가 편하지. 계속 쟤 철없이 저러는 거 보기만 할 거예요? 애랑 둘이서 살려면 돈벌이라도 제대로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결국 1시간 반이 넘는 거리에 사는 제가 어머니 육아를 돕기 위해 주말에 가끔 내려가곤 했습니다. 당연히 저도 싫었죠. 처음 한두 번이야 사정이 있어서 그런 거라고 해도요. 주말에 시누이 애를 보면서 지내고 싶은 며느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시누이가 본인 때문에 가족들이 모두 힘들어하고 있다는 걸 좀 알았으면 좋겠지만 문제는 시누이는 그조차도 잘 모르는 눈치였습니다. 초반에는 제 눈치를 보는 듯도 했지만 제가 몇 번 아이 분유나 기저귀 값을 챙겨줬더니 나중에는 저한테 죽는 소리를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언니, 제가 지난달에 엄마한테 돈을 너무 많이 가져다 써서요. 애 기저귀랑 이것저것 사려면 한 20만 원 정도가 필요한데 돈이 없어요. 언니 이번 한 번만 오빠한테 말하지 말고 저 빌려주시면 안 돼요? 오빠한테 말하지 말고요? 아유, 아가씨도 이제 슬슬 돈 벌 생각을 해야죠. 애는 점점 커가는데 언제까지 그렇게 놀러 다니기만 할 거예요? 이번에는 드리겠지만 앞으로는 저도 계속 드릴 순 없어요. 말이 빌려달라는 거지 아가씨 이거 갚을 생각 없잖아요. 싫은 소리라도 어쩔 수 없죠. 달라 그럴 때마다 군소리 없이 빌려주면 저를 너무 우습게 할 것 같아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하고 줬어요. 그래도 그때까지는 얼마나 힘들까 뭔가 안쓰러운 마음은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면 일주일 지나고 나서 또 연락이 옵니다. 저기 언니 정말 미안한데요. 내가 이번 달 카드가 펑크나게 생겨서요. 나 50만 원만 붙여줄 수 있어요? 이건 내가 며칠 지나고 바로 돌려드릴게요. 들어올 돈은 있는데 지금 당장 돈이 없어서 그래요. 네? 아니 아가씨 지난주에 애 분유값하고 돈 줬잖아요. 대체 뭐에 돈 쓰길래 카드값이 펑크가 나요? 어머니한테 말씀드려보세요. 저도 생활비 쪼개 쓰는 형편에 갑자기 그런 큰 돈은 어려워요. 사실은 돈 50만 원이 없어서 거절을 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시누이가 제 돈을 가져다 쓰는 걸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고 액수가 점점 커지는 것 같아서 일단은 거절했어요. 게다가 남편은 모르게 해달라고 하고 저에게 자꾸 돈을 요구하는 건 좀 아니다 싶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도 말했습니다. 아가씨가 몇 번을 나한테 돈 빌려달라고 한 거 당신 모르지?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애까지 있는 사람이 너무 대책이 없는 거 아니야? 내가 처음 몇 번은 그냥 달라는 대로 줬는데 어제는 카드값까지 메꿔달라는 거야. 그래서 거절했어. 당신이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아서. 미정이가? 아이씨, 걘 대체 언제 철이 드는 거야? 그래서 당신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어떡하긴. 당신이랑 의논하고 결정하려고 했지. 주더라도 또 당신 모르게 줄 수는 없는 거잖아. 남편은 제 말을 듣더니 머뭇거리면서 이러는 겁니다. 여보, 저기 그럼 일단 그건 내가 붙여줄까? 조금 있으면 상여금도 나오니까 이번만 내가 도와줄게. 도와주면 안 되겠다 싶긴 하지만 일단 급한 불은 꺼야 할 거 아니야.
내가 앞으로 당신한테 돈 얘기 못하게 단단히 말해놓을게. 그래. 이번엔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해. 근데 계속 이러면 나도 힘들어. 아가씨 직장을 잡게 도와주든지 무슨 방법을 좀 궁리해봐. 나도 이번을 끝으로 더 이상 도움은 없어. 그때 남편이 신우이 카드값을 메꿔준 걸로 압니다. 그리고 또 한동안은 잠잠했어요. 그런데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서 또 신우이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당연히 돈 얘기였어요. 무슨 이유인지 기억도 안 나는데 암튼 돈 30을 급하게 해달라고 하는 거 거절했습니다. 그랬더니 1시간이 넘는 거리인 우리 집까지 찾아와서는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제가 놀라서 문을 열어줬더니 거의 울 것 같은 표정으로 애원을 하더라고요. 갚겠다는 말은 자신 있게 합니다. 사실 갚을 생각도 없으면서 말이죠. 아가씨, 자꾸 이러시면 곤란해요. 오빠가 떼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우리도 쪼개 쓰는 형편인 거 몰라요? 아가씨 카드 내역 보니까 죄다 유흥비에 옷 산 돈이던데 매번 이러시면 아가씨 뭘 믿고 제가 돈을 주겠어요? 언니, 이번 한 번만 도와줘요. 저 엄마한테는 더 이상 말 못해요. 다음 주부터는 엄마 친구가 소개해준 사무실에 출근하기로 했어요. 저도 이제 돈 벌어야죠. 한 번만 눈 감아주세요, 언니. 네? 신우이를 보니 한심하기도 하고 짠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신우이를 보면 같은 여자로서 안 된 마음에 도와준 건데 자꾸 제 마음을 악용하는 것 같아서 저도 힘들더라고요. 제가 유심히 보니 그동안 아이 낳고서 일할 생각은 안 하고 계속 시부모님 용돈 받거나 생활비를 남편에게 받는 돈으로 충당했더라고요. 아기가 이제 막 2돌 지났을 때니 아이 놔두고 일하는 게 쉽지 않았을 거라는 건 압니다. 하지만 시부모님도 넉넉한 형편이 아닌데 기대기만 하는 건 아무리 자식이라도 너무 생각이 없는 거 아닌가요? 시댁에 가서 보면 신우이가 집안일을 돕는 것도 아니었어요. 아가씨 때랑 똑같이 마냥 챙김을 받으려고만 하고 자기의 하나도 감당을 못해서 애가 울면 달래지도 못합니다. 혼자 쩔쩔매다가 저나 남편에게 아이를 넘겨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게 뭐냐면요. 아이도 엄마가 자기를 불편해한다는 걸 다 압니다. 신우이에게 가면 짜증내고 때를 쓰는데 마냥 예뻐만 하는 남편과 저에게만 오면 얌전해집니다. 저는 신우이가 얄밉다가도 아이를 보면 이 아이는 무슨 죄인가 싶어서 마음이 또 짠해져요. 아이가 무슨 죄겠어요? 신우이 때문에 속이 끓다가도 막상 저와 남편에게 엉겨붙는 아이를 보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어쨌든 저는 그런 이유로 신우이에게 마냥 매몰차게 대하지를 못했습니다. 안쓰러운 마음에 철마다 아이 옷도 챙겨주고 아이 읽을 전집도 사다주고 장난감도 자주 사다줬어요. 시댁은 아이에게 맞춰진 주거 환경이 아니었어요. 보통 아이 키우는 집은 아이에게 맞춰서 사는 편인데 그 집에는 그 흔한 유아 매트도 없는 집이었습니다. 보다 못해 제가 매트 주문해서 깔아줬고요. 시댁 가면 제가 아이 봐주고 신우이는 자유시간 가지라고 나가서 놀라고 했습니다. 그럼 신우이는 실컷 놀다가 새벽녘이나 들어와요. 고맘때 아이들은 낮에는 다른 사람 손에 있어도 해 떨어지면 엄마 찾고 울잖아요. 아무리 철없는 엄마라도 엄마는 엄마인 건지 조카 아이도 밤늦게까지 엄마를 찾고 웁니다. 그럼 저랑 남편은 아이 달래느라 잠을 못 자요. 신우이는 겨우 애 재우고 나서 새벽에 술에 만취해서는 들어오기 일쑤였고요. 아직 어려서 그런가 신우이는 넘치는 끼를 주체를 못하는 아가씨였습니다. 겉으로 보면 전혀 애엄마로 보이지도 않았고요. 밖에선 처녀 행사하면서 다녔겠죠. 우연히 본 건데 신우이 카톡 뜨는 거 얼핏 보니 연락하는 남자도 몇몇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애 있다고 남자 못 만나란 법은 없죠. 그건 저도 압니다. 젊은 나이니까 남자 더 만나보는 건 어쩌면 당연한 거고요. 어머니도 신우이에게 남자 만나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기도 했고 선도 몇 번 보게 했다고 듣긴 했습니다. 그런데 선 보는 건 매번 아가씨 쪽에서 퇴짜를 맞았어요. 어머니 말씀은 이랬습니다. 나이 어린 거 하나로 밀고 들어가도 애 있다는 거 아는 순간 퇴짜를 놓으니 어쩜 좋으냐. 능력 있어도 나이가 많다 싶은 남자들이랑 선보게 한 건데
애 있다는 거 아는 순간 사색이 되지 뭐니. 아무래도 선 봐서 조건 맞추기는 어려울 것 같아. 어머니 말 듣고 남편은 전곡을 찌르는 말을 합니다. 엄마, 솔직히 누가 나이 어린 거 하나 보고 애 딸린 여자랑 결혼하겠어요? 너무 도둑놈 신부 아니에요? 쟤는 좋은 사람 만나려면 본인 스스로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되는 애예요. 안 그럼 평생 저러고 살걸? 자기 개발도 안 하고 애 키우는 엄마가 책임감도 없이 엄마한테 맡겨만 놓잖아요. 어느 남자가 쟤를 데려가냐고요? 솔직히 사기 결혼이지. 어머 얘, 우리 정미가 어때서 그래? 너는 오빠라는 게 좋은 사람 한번 소개해주고 그런 말을 해. 너는 네 동생이 평생 저렇게 혼자 살길 바라니? 아유 엄마, 내가 동생이 그렇게 살기를 바라겠어요? 답답해서 그래요. 본인 스스로가 너무 노력을 안 하잖아요. 어쨌든 나는 우리 정미 저렇게 혼자 살게는 못 둔다. 애를 호적에서 파서 다른 데 올리는 한이 있어도 꼭 시집은 다시 보내야겠어. 어머니는 혼자 아이 키우며 사는 딸이 안타까우셨겠죠. 누구든 그럴 겁니다. 어떻게든 시집 보내려고 하는데 아이 때문에 뜻대로 안 되니 속이 탄다는 말만 하셨습니다. 어머니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저는 남편의 생각에 동의합니다. 일단 신우이가 별로 좋은 조건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본인의 몸값을 올리려고 스스로 노력을 해야죠. 아니면 눈을 낮춰서 초혼이 아닌 사람을 찾아보는 것도 방법이고요. 그런데 어머니와 신우는 제 생각과 달리 남자에 대한 욕심이 한가득이었습니다. 막말로 그렇게 잘나고 능력 있는 남자가 뭐하러 애 딸린 여자와 결혼을 하겠어요? 정말 사랑한다면 모를까? 솔직히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얘기죠. 그나마 신우이가 직장을 다니면서 돈 얘기 꺼내는 건 잠잠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는 다른 문제가 또 생기더라고요. 조카가 아빠 없는 게 안타까우셨던 어머니는 빈 아빠 자리를 우리 남편이 대신하기를 바라셨습니다. 주말이 다가오기 전에 늘 연락을 하셔서는 예, 이번 주말에 서빈이 데리고 바람 좀 쐬고 오렴. 정민은 차도 없고 애 데리고 혼자 통 다니질 못해. 니들은 둘이니까 좀 수월할 거 아니야. 애도 지금 한창 바깥 구경할 때인데 내는 집에만 있다. 니들이 도와줘야지 별 수 있어? 아빠가 있으면 이런 거 어려울 것도 없겠지만 아빠가 없으니 너무 가엾잖아. 어머니는 우리 부부가 아이를 데리고 다니면서 여러 가지 체험을 시켜주길 원하셨습니다. 어머니 말씀 들어보면 또 아이가 너무 짠한 거예요. 어린이집도 안 보내고 집에서 할머니랑 내내 둘이서만 있었을 아이인데 주말에 가족끼리 어디 다니지도 못해봤을 거잖아요. 그래서 좋은 마음으로 조카를 데리고 이리저리 많이도 다녔습니다. 남편은 직장 다니고 저는 프리랜서로 재택근무를 하기 때문에 주말이면 쉬고 싶은 게 사실이에요. 특히 직장인에게 주말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실 겁니다. 그래도 조카를 위해서 기꺼이 주말을 반납하고 어머니가 원하시는 대로 해드렸습니다. 신혼 1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거의 격주로 시댁에 가서 조카를 챙기면서요. 그러다가 제가 임신을 했고 첫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이를 낳고 나서도 어머니와 신우이는 남편과 제가 시조카에게 시간을 많이 투자하길 대놓고 말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도 아이를 낳았고 아이가 너무 어리다 보니 사정상 전처럼 조카에게 신경을 쓸 수 있는